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덤떠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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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비로 덤떠비로 덤떠비로 Happy trails to you 덤떠비로 여기서 원래 덤떠비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돌아가서 덤떠비로 다시 비라 다시 비러 비러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예, 아시면서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는 항상 점검을 하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가, 방송이 잘 되고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저께 방송을 좀 우울하게 끝냈었어요. 우리 술 드시고 폭력 좀 쓰시는 아버지 뭐 얘기하다가 식구들의 글들이 많이 도착해 있네요. 어제에 이어서 그 얘기를 좀 계속해볼까요? 아버님의 술과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 보세요. 저도 그 고통의 일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셨으니까요. 일단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은 술 취하지 않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기분이 나쁠 때 스트레스를 푸시곤 하죠. 그래서 술 먹으면 기분이 나빠진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마음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을 차곡차곡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강아지나 고양이도 이렇게 한 대 세리 때리고 나면 나중에 일라벨라벨 그는 과자 들고 오라 그래도 잘 안 오는데 평소에 사람 그렇게 맞고 공포 분위기로 있다가 평상시에 무슨 뭐 대화나 하게 됩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분가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아버님의 상태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맞설 수 있었기 때문에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보다 작은 동생은 폭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쪽 아버지의 폭력이 계속된다면 가정 상담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원인의 대부분은 아버지 성격이 못났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속에 숨겨두다가 술을 드시면 발산하시는 거죠. 얘 삭히려면 삭히든가 시원하게 털어내든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못하고 어중간하기 때문이죠. 산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은 우리 아버지들 성격을 고치는 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술 드시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풀어드려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12월 20일. 지금은 술 드시고 행패 부리는 것이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말이죠. 술에 취하지 않은 아버지는 보고 싶네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인가요? 천당에 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가진 자식분들과 이메일이라도 나누고 싶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거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신해철 환자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끼리 의논도 해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눈알 튀어나온 고양이 유령은 어제 마왕이 읽은 사연 듣고 뭐랄까 무척 가슴이 아프더라. 나도 그런 아버지가 있어. 사연만큼 심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충격일지도 몰라. 아빠는 맨날 그러지는 않고 가끔마다 그러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인지는 모르겠어. 술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맨정신으로 그런 적도 많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림살을 부수면서 소리를 질러대서 엄마가 한동안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어. 그때 내 동생도 엄청 맞았고. 내가 중1 때는 학교 갔다 오니까 부엌 바닥에 온갖 반찬하고 유리병들 깨가지고 부엌 바닥을 다 덮어놨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안방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더라. 왜 스트레스를 굳이 우리 가족한테 풀어버리는지, 어린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는지, 그리고 부엌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 일반 쓰레기 치우는데 정말 비참해지더라. 왜 우리 집안은 다를까? 왜 우리 집안 이럴까? 뭐 이거 말고도 많아. 그 많은 얘기를 다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 답답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친구 중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별로 말하기가 싫었거든. 우리 집하고 다르니까 별로 이해를 못할 것 같잖아.
머리 없는 좀비는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 아빠는 정말 좋거든. 그냥 월급쟁이 아빠 밑에서 4명이 살고 있는데, 근데 난 우리 아빠가 날 혼내면 되게 밉게 느껴지거든.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한 놈인가 봐. 어제 얘기하고 우리 아빠를 비교해본 말이야. 그런 마음 잘 짜고 정리 좀 해줘. 알면 그냥 아버지한테 잘 하세요. 어제 방송 듣고 울었다. 별 따줘 마왕 마녀인데요. 지금까지 마왕 방송을 듣고 미친듯이 입을 뒤집어 쓰고 웃은 적은 있지만 운 적은 없었어. 근데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 그 아버지 사연 말이야. 난 그런 일이 없어서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어. 참 이기적이지.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 우리 아빠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해지고 그러는 거 있지. 우리 아빠 장난 같은 거 잘 치는데 그럴 때마다 짜증내고 아빠 말 다 무시하고 아빠는 나랑 대화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우리 아빠도 술주정 부리셔. 우리 아빠의 술주정 욕하기야. 무조건 막 욕을 하는데 뭐 그래도 아빠랑 가장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아빠가 술 마셨을 때야. 싸우는 것도 얘기하는 거니까. 아빠랑 나랑 언니랑 엄청 싸워. 왜 욕을 하냐고. 난 속으로 되게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다음날 아빠는 미안한지 장난도 많이 거는데 난 그 전날 일 때문에 매일 짜증내고 무시하지. 그렇게 반복되는 거야.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얼마 전엔 스트레스성 혈관 알레르기에 걸려서 회사에도 못 갔어. 아무튼 어제 방송 듣고 참 난 행복한 년이다 싶더라고. 아빠한테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보면 집에서 왕따인 나의 편을 들어준 건 아빠뿐이니까. 뒷정리 마왕이 알아서. 뒷정리를 전부 저한테 이렇게 넘기시는데 대충 결론은 뭐 어저께 우리가 대략 이야기한 바와 같고요. 그리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다 보면 의외의 일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지금 아빠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신병적으로 무슨 증 혹은 무슨 증세라는 병명까지 붙어 있고 행동에 이런 것이 지적되는 이건 거의 100% 우리 아버지 얘기잖아 라는 그렇게 분류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부부간의 어떤 마음이 안 맞는다, 성격 차이로 부부는 갈라지기라도 하면 되지만 이 피나눈 부모 형제들은 갈라지지도 못하는데 뭐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 근데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컥울컥 하다가 상담을 해보니까 본인이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을 했는데 시어머니 증상을 듣는 이 상담원, 정신과 의사를 하신 분이 시어머니 행동이 그러고서 한 3가지를 이렇게 듣더니 4가지부터 15가지는 나머지는 본인이 얘기하더래요. 의사 아저씨가. 그러면 4번이 이거고 5번이 이거 6번이 이거고 7번이 이거죠. 똑같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무슨 증후군으로 노년의 여성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건데 자 그래서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치료 방법은 없는데 단지 어떤 경우에 자극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차라리 요렇게 유도를 하고 모면을 하고 요렇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지침을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힘이 좀 들들드라는 거예요. 뭐가 힘이 들드냐 하면 상대방 쪽에서 뭐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욕을 하면 내가 왜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프시니까 환자니까 저게 병이라서 증세가 저렇게 나타낸다니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현실에서 힘든 거는 물리적으로는 비슷한데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잖아요. 아파서 저렇다는데 환자라서 그렇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다 편해지게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탁 평소에 하던 말로 딱 대들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참 안 된다더라. 이거는 절대로 저쪽에서 못 받아들인다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대화가 쉬워지더래요. 그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욕을 하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들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행동 패턴하고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구나 하고 이렇게 눈에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혹은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미움이 자라나는 것 그것도 참 몸과 마음을 태워버리는 그 괴로움인데 이게 증세랜다 라고만 알게 돼도 사실 마음속에 미움은 한 절반은 꺼지거든요. 사실 뭐든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원망스럽다, 뭐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뭘 행동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거기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 뭐야? 아까 게시판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찾아놨는데 벌써 게시판이 글이 꺼지면서. 서순아, 아까 그 글 열어봐. 아담 만난 얘기. 네, 고스트스테이션.co.kr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글 남기시고요. 오늘 고스트스테이션은 평소와 똑같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 만난 사촌 누나. 자, 우리가 이제 좀 가벼운 얘기, 즐거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변태 양아 꼰달 드라큘라가 보냈네요. 안녕 마응 반가워. 내가 누구냐고? 알려고 하지 마. 다치니까. 하하. 우리 친척 누나가 어저께 길을 가다가 아담을 만났대. 아담이 누구냐고? 왜 있잖아. 사계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홍수가 치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홍수가 지나. 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저희가. 바바리를 입고 여고나 여중, 특히 여자라는 존재가 많이 나당기는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바바리맨. 복장은 사계절 바바리. 하여튼 친척 누나 그 바바리맨을 만난 거야. 하지만 우리 누나도 고스 식구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당황해야 할 그런 여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누나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는 연기를 하면서 어머 깍 이런 변태를 만나면 여자가 반응하는 전형적인 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에휴 반응해줬으니까 그래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발부터 머리까지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그 아담이 너무 잘생겼더래. 한마디로 꾸미남이지. 근데 옷 입은 건 바바리의 빤쭈. 요즘 아담들은 가릴 걸 가리나 봐. 입은 남자를 봤으니 전형적인 고스 마녀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지. 그래서 누나와 자기야 시간 있으세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활짝 열던 하던 그 아담 왈. 네? 사실 정말 황당할 거야. 그쪽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에서 희열을 느낀다는데 그 반대로 정말 관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 날린 누나를 정말 어이없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아담은 황당해서 바바리를 멋있게 다시 둘러매고는 도망가듯이 뛰어가더래. 하지만 꽃미남의 몸매 좋은 아담을 쉽게 놓아줄 마녀이자 애청자이자 나의 이종사촌 누님께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저기요 시간 있으면 저랑 어디 단둘이 있는 곳으로 가요 하면서 쫓아갔다는 누나. 하지만 결국 놓치고는 쩝쩝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친척 동생이라지만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거야 내 입산 어여쁜 나의 여동생이 말해 주었지. 막 마무리할지. 보통 보면 그 가족 사이에 숨겨 있는 그 비리와 그리고 엄청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의 출처는 거의 집안 여자 형제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삼촌과 아빠의 비리는 저는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저는 고모가 6명이니까 친척날 이제 모이면 너 그거 아니? 막 둘째 오빠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그거 아니? 뭐 그런 얘기 슬슬슬 불어주곤 한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아부 하나와 고모는 물론 몸매는 이제 푸짐해졌지만 정말 얼굴에는 옛날에 그 미녀가락 아직도 나와 있다. 고모 진짜 피부는 어쨌든 지금 중년이라고 전혀 볼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기분 싹 좋아지면서 셋째 삼촌이 말이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시나 하나 하고 그러다 너희 할아버지는 대 걸려서 대박 터질 때 고모들은 막 이런 얘기 그냥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가정에서 여동생과 누나를 조심합시다. 나중에 자신의 온갖 비리가 주위 친척과 그리고 자기 여친이 이상하게 실실 웃음을 지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다 알고 있다. 혹은 자기 관련 굉장한 비리, 뭐 중3 때까지 오줌 싼 거 뭐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나돈다. 그러면 그건 전부 집안 여제 형제들의 그 농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자, 오늘 첫 곡은 타부, 나 유명하다 말고 나 유영하다.
포기하나 난 포기하나 유명하다 유명하다 이상하다 날 고통 없는 이곳에서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이상하다 날 주도 없애 세상 수많은 발자국 속에서 주고받은 나의 흔적은 없어 이제 생각하면 아직은 풍기는구나 나의 고향에서 유명하다 유명하다 이상하다 날 고통 없는 이곳에서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이상하다 날 수도 없어 유명하다 유명하다 이상하다 날 고통 없는 이곳에서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이상하다 날 수도 없어 타부의 나 유영하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놀자 얘기가 이번에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 스매시 히트를 날린 것 같습니다. 이 각종 신문사와 연구단체에 놀자의 그 실존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과 놀자의 경전, 그리고 놀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시죠? 어저께 그 인터넷 검색어 인기 순위에서 놀자가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뭘 허우야, 거짓말이지.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런 데다 다 질문하고 검색 때리고 하시는 분들이 그 놀자의 실존에 대해서 다들 우리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 싹 씻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김찬웅 PD. 우리 PD인데도 지금 속잖아요. 놀자의 환생인 나타나다. 두둥 블러드 마녀. 기사, 놀자의 환생인이 나타났다. 이는 1900삐리삐년 5월 6일 서울 삐삐에서 태어났으며 신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알려졌다. 신모모 씨는 놀자의 환생인으로 전생의 기억과 여러 놀아본 기억으로 놀자의 사상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으며 그는 아티스트가 아닌 아이돌 스타로 여러 암흑의 자식들을 이끌며 놀자의 사상을 전파한다고 전해진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너무 놀아 자아도취로 놀자의 사상에 빠진 것이라고 전하지만 그의 신도인 B양은 그가 놀자의 환생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블러드 마녀 기자. 니들이 개맛을 알지 마녀가요. 방송에서 사상가 놀자에 대한 말을 들어서 몇 자 적어보는데 말이지. 마왕, 사상가 놀자보다 나는 요즘에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놀자 사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곁들여서 써볼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휴식 이론에 따르면 놀고 먹고 잠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해. 놀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또 많은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자게 되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은 그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게 된다는 것이지. 따라서 노는 것이 남는다는 사상가 놀자의 사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에 따르면 더 재미있는 이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의 몸은 빅뱅으로 인해 생긴 우주상수와 그로 인한 지구의 중력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주와 같이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인간의 몸은 놀므로써 무에서 유로 바뀌어진 우주처럼 놀게 됨으로써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먹고 자게 된다는 거지. 한 한국인 물리학자와 생물학자가 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카이오스와 프랙탈이 정교하게 결합된 개체라고 해. 그래서 불규칙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규칙성을 찾을 수 있고 불규칙함 속에서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야. 이게 놀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인간이 노는 것은 불규칙해 보이지만 매우 규칙적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몸 역시 매우 불규칙해 보이지만 매우 규칙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놀게 됨으로써 규칙적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마무리는 마왕이. 이렇게 산만하게 벌려놓고 저보고 마무리해달라 그러면 이건 마무리가 곤란해요. 예? 꼭 스튜디오에서 연주할 때 개판으로 한 애들이 믹싱 엔지니어한테 가가지고서 아저씨 사운드 시카고처럼 잡아주세요 그러는데 듣는 엔지니어가 이것들을 확 그냥 연주를 좀 시카고처럼 해. 그럼 이제 술 먹고서 집에 가서 믹싱 이상하게 나온 테이프 들고 울면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은 괜히 야 내가 시카고 사운드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냐 연주를 시카고처럼 하래. 그럼 이제 엔지니어 욕하는 거지. 사기를 치려면 앞뒤 기승전결을 좀 구성을 해서 좀 제대로 해란 말이에요. 제대로. 에이씨. 다음 보겠습니다. 놀경이 금세기에 미치고 있는 학문적 측면들에 대한 짧은 고찰. 마녀의 목소리 마녀. 자, 놀자의 경전인 놀경이 금세기에 미치고 있는 학문적인 측면들에 대한 짧은 고찰입니다. 인트로. 와, 구성이 좀 되잖아. 자, 글이 어떻게 되냐면 인트로 1. 지리학적 측면, 2. 서지학적 측면, 3. 미학적 측면, 아우트로. 2003년 정월 놀자 연구회 소속 마녀의 목소리 기술.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도 공부를 잘해야 사기를 치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기로 먹고 살겠다 그러는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단 그 삼국 사기, 삼국에 존재했던 그 사기를 다 모아놓은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도 그 문무를 겸비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수재라 그런 사람이고, 뭐 이상하게 좀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선 책을 이상하게 쓰긴 했지만, 인트로. 놀자. 지금 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놀자 실존설의 주인공이자 일부 학자들에게는 거의 예수와도 같은 신격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희대의 성인이다. 하지만 놀자와 동시대인인 공자, 맹자 등과는 달리 그는 주색잡기, 무의도식, 음주가무라는 삶의 철학을 한평생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은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런 놀자와 스승의 유지를 단 한치 오차도 없이 실천한 먹자, 자자, 싸자가 남긴 유일한 저서가 바로 놀경이다. 놀경은 일반적인 경서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서는 일종의 인명록이고 자서전이며 심지어는 지리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놀경은 경서보다는 일종의 메모장 또는 자서전의 성격이 더 강한 경서이다. 놀경이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 필자는 6가지 각기 다른 관점, 그 중에서도 지리학, 미학, 서지학 측면에서 놀경에 대해 고찰한다. 1. 지리학적 측면. 총 2권의 놀경 중 제1권 가장 앞 페이지에는 놀자가 살았던 장안시대의 전도가 대축적으로 그려져 있다. 몇 경으로 접혀있는 지도를 완전히 펴면 가로 세로 4m씩 지도 7장이 나오는데 장안 전체의 지도 1장과 장안을 각 구역별로 나눈 지도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들은 모두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공자 맹자와 달리 그러니까 공자 맹자와 같이 어쨌든 제자백가 시대 활동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도시 지명이 장안이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건 한나라 시대에나 수도지. 게다가 지도의 정확한 축적 등은 세계과학협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로 놀라운 기술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사기가 이제 펀치가 들어가지. 그래서 장안만 조금 이상하고, 현재에 들어 이 지도는 역사학자와 춘추 전국시대 당시 장안 내의 집들을 복원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지도 제작 기술은 일부 대학생들의 논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서지학적 측면. 놀경은 서지학에서도 큰 공헌을 하였는데 서지학이 뭐야? 서태지를 연구하는 학이 서지학 아니야? 서지학 또는 태지학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인명사전, 주소록 여행 가이드북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놀경의 제1권 일정은 수많은 여인들의 주소와 마실 나가는 시각, 신장, 체중, 삼부수치,
요즘 언어로 3 사이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 점에 착안하여 인명사전과 주소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1권 2장에 장안에 잘 나가는 청로 홍등가에 대한 기술은 그 치밀함과 가슴에 와닿는 필체로 인하여 가이드북 집필가들의 교과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놀경하고 비슷한 게 이제 요즘 인터넷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디 가면은 언니들이 너무 더블을 많이 뛴다는 둥, 그 가게는 가면 안 되는 둥, 마담이 이상하다는 둥,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쓰는데, 이게 이제 놀경에서 시작된 그런 얘기죠. 3. 미학적 측면. 놀경에서 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미는 바로 여백입니다. 관련 학자들은 페이지마다 존재하는 듬성듬성한 여백과 가끔씩 몇 장의 페이지에 걸쳐있는 공백이 여백을 강조하는 동양서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놀자의 눈은 일부 지인들 사이에서 신미안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진다. 그 대표적 예로 거리를 행차하는 그 황비의 삼부 수치를 눈짐작만으로 정확히 맞춰 황비를 기절시켰던 것은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놀경에 기술된 수많은 여인들의 삼부 수치는 오직 눈짐작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우트로. 놀경은 위에서 언급한 측면 외에도 2권에 수록된 허를 찌르는 비화에서 유래한 문학적 측면, 그 당시 제자백가들의 사상에 영향을 주어 그의 제자 먹자에 먹어야 잘 산다, 먹고 죽은 괴신이 때깔도 좋다로 이어진 사상적 측면, 그리고 많은 유생들에게 주색잡기, 무의도식, 음주가무의 사상을 심어준 교육학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했으나 시간관계와 동생의 갈굼으로 인해 이만 붓을 접는다. 앞으로 놀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놀경이 금세기에 미치고 있는 학문적인 측면에 대한 짧은 고찰, 마녀의 목소리 마녀가 보냈습니다. 성의가 가상해서 이 실명을 까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이렇게 센 것 같진 않다라는. 가면 뒤에 가면 드라큘라는 놀자의 진수는 놀경이 아니고 이 제자뻘 되는 고자가 놀자와 남긴 제자들의 은밀한 대화를 엮은 음경이라는 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로스트 스테이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놀자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제자백가가 있었으니 다크서클 보노보노가 보냈습니다. 놀자에 대한 마왕의 방송을 듣고 섬뜩함을 금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초딩 시절 학원 선생이라는 매체로부터 전수받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제자백가 2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마왕이 말한 놀자와 또 한 명의 누자야. 이 누자의 사상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오하면서도 없어서는 큰일 나지. 아무튼 인체 신진대사와 생체 바이오리듬이 누자가 주장한 사상은 바로 이거야.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다. 경전? 당연히 없고 저서도 없지.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변비의 나쁜 점에 대한 출처들은 의사들은 모르겠지만 다 누자님이야. 또 서양에서 발명된 것으로 하는 캡슐이라는 형태도 누자님께서 먹는 관장약을 발명한 이후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 투입이 빠를 거라는 생각을 고안해낸 디자인이라고. 학원 선생한테 들은 변비는 만병의 근원 이퀄 누자라는 소리를 이렇게 뿔린 나도 대단하지. 다 마왕의 구라강의 덕분이라고 할까? 구라티 팍팍 난다고? 그러면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놀자가 나온 이유는 뭔데? 그럼 오늘 마왕의 역사교실은 한국어가 중국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어때? 마무리는 알아서. 이 누자. 이 누자를 이제 중국말로 했을 경우에 샤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싸자로 흔히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땐 누자라고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 놀자의 이 한문 단어 때문에 노자와 굉장히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놀자는 실존했던 분이고요. 또 이 놀자라는 말을 듣고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언어의 그 놀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단어들이 다들 순수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다가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단어들이 한문식의 단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어에서 그 한문 글자를 발음할 때와 우리나라 말로 그 한문 글자를 발음할 때 발음이 점점점 시간이 바뀌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딩깃 말이 우리 말하고 하여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래서 이 한글을 창제했노라라고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말이 우리와 달라서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노라처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국말의 발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하여 발음의 교정, 발음 기호로서 창제하노라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놀자의 그 발음이 교정이 되면서 놀자와 우리나라 말 놀자는 상당히 비슷한 그런 발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사기칠 때요. 지금 이 말을 명심 두세요. 약간 밀리는 것 같아도 끝까지 우겨야 됩니다. 서지학, 명사, 체계 분류와 해제, 감정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문헌학. 예. 서태지학이 아니었군요. 미안해 잠든 거시기를 깨워라 드라큘라가 지금 게시판에다가 잽싸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놀자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가운데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열띤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와 쌍벽을 이루는 놀자가 존재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답변. 님도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으셨군요. 제 생각엔 마왕이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놀자란 그냥 그때 그 시간 사람들 놀았을 테니까요. 예전에 마왕이 어떤 사연을 읽어줬는데 이것과 별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거나 뭔가 한 가지 일에 푹 빠진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놀 때도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얘기인데 놀자, 공자, 순자 등등 그런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을 빌어서 그때 방송으로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헤헤헤 뭐 이런 답변을 달면서 지금 지들끼리 추가 답변 거짓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농담이구나가 아니까 조금만 더 표정을 진지하게 해서 일주일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 이거 조선일보에 나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놀자 실존설. 렛츠고. It's too
The 스매싱 펌킨스의 빌리 코건이 만든 새 밴드 스완의 음악을 들어봤어요. 옛날에 스매싱 펌킨스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저처럼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뭔 차이인지를 못 느끼겠는데, 약간 밴드 이름은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알칼리 마녀가 마왕은 노래 나오는 중에 무엇을 할까? 자, 마왕은 음악 나올 동안 무엇을 할까? 나의 추측. 1. CD 바꾸고 다음 곡 준비한다. 근데 워낙 마왕이 노래와 노래 사이에 말이 많아서 그냥 썰 풀면서 CD 바꾼지도 모르겠다. 2. 심심한 입을 달랜다. 콘솔 아래에 자물쇠 채운 과자 항아리 모셔뒀다가 꺼내서 먹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되지었던 것일 게다? 털썩. 지들이 무슨 내가 먹는 거 사줘본 적도 없으면서 구박해. 넌 좋겠다. 뼈밖에 없어서. 3. 헤드뱅 한다. 한 번 삘 받으면 열나 흔들 것 같다. 가끔 마왕이 방송 중 목 뻐근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헤드뱅 하다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약간 삐끗해. 4. 논다. 6. 잔다. 6. 다음 사연 읽어본다. 끝. 아이디 일주일 동안 사용 정지. 죄명은 국가 왼수 모독죄. 그래도 제가 우리 유령나라의 국가 왼수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 왼수? 국가 왼수 목욕죄. 아, 짜증나. 자기가 뭐 나 과자 사준 것도 아니면서 살도 지금 거의 다 빼가는데, 씨. 이제 6kg밖에 안 남았어요. 놀자가 실존 인물이라고, 마왕? 놀자 실존설? 아, 놀자가 실존 인물이야? 사람들이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러면 됩니다. 마왕 놀아줘 유령입니다. 오늘 학교 선배네에서 놀다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땡 하면서 1층에서 슥 문이 열리는데, 우리 집 위층에 귀여운 여자 꼬마아이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팅 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 귀여운 애가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래층 아저씨다. 어이, 참고로 난 여자라고. 먼 산. 그래서 웃어주었지.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쏙 집어넣더니 사탕을 하나 꺼내서 내 손에 꼭 쥐어주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고 덥석 받았지?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야. 됐지? 나 크면 나한테 장가와요. 그래. 나 여자라고. 그래서 그 꼬마애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외쳤지. 엄마한테 물어볼게. 삐질. 마왕 마무리 잘해줘. 이게 지금 우리 식구들의 사연을 보면 대부분 아주 공통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기승전결 가운데서 기가 일단 있습니다. 기가 딱 어떤 사건 발단, 소재 이런 건 참 민감하게 포착을 잘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 얘기 재밌겠다. 그래서 딱 에이크하게 기, 승 다 이제 기분 좋게 풀어요. 전 나가야 되는데 전 들어가서 전에 반발짝 걸치면서 마무리는 마왕이. 전부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마왕이라는 이 문장이 마무리에 자신이 없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참 크나큰 원동력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DJ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놀고 먹지를 못해서 참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거의 방송 알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글을 어디까지나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네요. 지금 고스트 스테이션 게시판에 놀자 얘기만 죽으라고 올리고 계신 여러분, 놀자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하면 질립니다. 딴 얘기 좀 올리세요. 짜증나. 계속 놀자 얘기밖에 없어. 놀자 얘기 그만하고 싶어. 나 어제부터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오늘 사고 쳤어. 재간동이 마녀.
방학도 하고 뒹골 둘러다니는 것도 지겹고 해서 어제부터 주유소 알바를 시작했거든. 근데 어제는 주유소 사람들이 다들 잘해주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 근데 그럼 그렇지, 오늘 기어큰 애가 일을 벌렸어. 오늘 손님은 없고 사무실에는 나 혼자 있고, 그래서 심심해서 막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근데 뭐 빨갛게 이렇게 누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화하면서 띡 눌렀다. 근데 1분 뒤에 전화가 오는 거야. 우리 주유소 오빠 받았는데 누른 게 새콤이라고. 새콤에서 지금 온다는 거야. 그것까지 괜찮은데 벌금까지 물어야 된대. 벌금이 아니고 출동비지, 출동비. 막 초조해하고 있는데 5분 뒤에 새콤이 왔어. 내가 막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냥 넘어갔지. 지금 제가 왜 웃냐면요, 저희 집에도 새콤이 달려있거든요. 달았는데 지난 12월에 달았거든요. 저 미워하는 사람 생길까봐요. 그랬는데 새콤을 영수이가 켜놓으면 저는 들어갈 때 이게 하면서 항상 참나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까먹잖아요. 그런데 집 현관문을 앞에 보면 파란 불이 이렇게 켜 있어요. 파란색 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이제 새콤 온 돼 있는 스위치인데 뭐야? 문을 이렇게 띄게 하라. 그럼 그럼 영수이가 항상 자다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 오빠가요. 예,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주민등록번호는요 몇 번이고요. 예, 저희 집 번호 몇 번이고요. 예, 맞습니다, 본인님이. 그래서 그거 좀 들어올 때 잘 살피라고. 알았또. 그런 다음에 잤는데 다음 날 그러면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갈 때 이게 절차는 항상 똑같아요. 삐비빅 새콤 울리는 거하고 저쪽에 영숙이의 뒷모습 전화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7일인가 8일인가를 연속으로 했더니 나중에 되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집에 무슨 일 있을 때 새콤 출동 안 한다 이딴 식이면. 그것도 막 빡빡 우겨가지고 저도 벌금 반만 냈는데. 에휴. 좀 있다가 그 사고 치고 나서 티코가 와서 내가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그러니까 2만원이요. 그래서 네, 2만원어치 주의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르고 3만원어치 넣은 거야 내가. 죄송한데 3만원 넣었거든요. 10,000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빡빡 우기잖아. 그래서 결국 내 월급에서 까야 돼. 아유,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아니, 그 상황에서 주유소는 그거 있잖아. 석유 담는 통 있고 이게 긴 호스 있는 그걸로 10,000원어치 입으로 빨아내면 되잖아.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들통 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10,000원어치 빨아냈어야지. 아이, 참 답답하기는. 정말 어제 고스 들어서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랬더니 그런 사고를 저지른 거야. 내일은 무사고로 일하기를 마음이 빌어줘. 그러니까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 참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한 다음에 사고 치고 나서 괜히 고스 원망하면 저도 슬퍼지니까 그래도 마왕 그 10,000원 물어내라는 말을 안 하셔서 다행이고요.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타인의 안전이나 생명을 책임지는 직종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이 방송을 안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있어요. 청취율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참 못할 짓은 하지 말고 살자 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음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사회적 관계의 그 삐걱거림에 대해서 저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만, 그거에 이제 본인들이 들어서 피해본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 들은 분들 때문에 안 들은 또 딴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면 저희가 참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고스트 스테이션을 좀 듣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운전하시다가 고스 돌리려고 손가락이 가시네요. 어렸을 때 좀 줏대 없다는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뭐 화를 내세요, 라디오를 듣다가. 뭐, 이러라는 거냐, 저러라는 거냐, 그러고 뭘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냥 노래 들을게요. 언니네 이발관의 해분. 그대 나의 해분 잊지 말아요. 다시는 볼 수 없다 해도 이제는 만날 수 없어도 알 수 없는 기분 난 잊지 못할걸.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도시의 밤에 우리는 모두 외롭고 쓸쓸하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에 너와 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부터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 해를 잊지 말아요. 단 한 번 만났다 하여도 다시는 만날 수 없어도 이제는 만날 수 없어도 그대 날 heaven 그대 날 heaven 그대 날 heaven 그대 날 heaven 해분 보내드렸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였네요. 이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 신해철 방송에서 청자와 학계를 우롱하다 정도 아닐까? 놀자 학설 말이야. 우리 한번 우겨보자고. 미소년 사냥꾼 마녀가 보내는데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약간 알딸딸하게 헷갈리는 것이 청자에다가 그러니까 청자 정도 되면은 그 오리지널 진짜 청자가 아니고 모조품 요즘에 만든 청자라고 해도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니 청자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구운 모조품이라도 비싸요. 그러니까 청자에다가 물론 우롱차를 담아 마시면 기분은 좋겠죠. 그래서 청자에 이렇게 학이 그려져 있는 청자면 더 좋겠죠. 거기다 우롱차를 담아 마시면 그 청자와 학계를 우롱하다가 그런 뜻 아닌가? 진진진진진진. 그러니까 학계라는 거는 그 까마귀 논이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얘기할 때 까마귀가 모여 있는 데가 까마귀 개고 백로가 모여 있는 데가 백로 개고 학들이 모여 있는 데가 학계니까 그 학동사거리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방송 중에 완전히 횡설수설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들어보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횡설수설이 어디까지 있나를 들어보신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를 체크한 거냐면 인간의 인생 낭비, 시간 낭비가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밥 산다니까 마왕. 만함과 만원, 내 만원, 돈 좀 있는 마녀가 보냈습니다. 글 읽어드려야겠네요. 마왕, 나 돈 좀 있는 마녀야. 말 그대로 돈 좀 있는 마녀지. 난 항상 5만 원 이상씩 들고 다녀. 물론 과시용이지. 절대 쓰는 법이 없는 내 돈들이 정말 눈물겹게도 10,000원이 나에게 작별을 구했어. 아직도 눈물이 나. 10,000원 왜 썼냐고. 어제는 1시간 동안 집에서 머리 피고 내 찰랑거린 머리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지. 오, 오늘 남자들 많아. 희죽희죽 찢어지는 입을 다소곳이 다물고 표정 관리하느라 애 좀 먹었지. 그러다가 다리가 아파올 때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확 내 눈에 띄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꽃미놈. 씩 나는 옷매무새를 갖추고는 후다다닥 그의 뒤로 다가갔어. 그리고 일부러 그의 어깨를 부딪히고 후에 앞으로 쓰러졌지. 좀 구식이긴 한데 내가 이런 연기는 끝내주거든. 열이면 9은 넘어온다고. 이놈 역시 9 중에 하나인 모양.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걸렸어. 예, 괜찮아요. 제가 실수한 건데. 다리가. 난 괜히 과장 연기해서 다리가 삐었다고 했지. 이 미남은 다정하게 일으켜가지고서는 심하면 병원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야. 아니에요. 좀 쉬면 낫겠죠. 제가 좀 약해서. 나는 바로 앞에 보이는 카페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지.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고 앉아가지고 이쁜 척 얌전한 척 아주 쇼를 했어. 쇼를. 시간이 좀 지나서 저 그럼 이반전 저 가봐야 되거든요. 예. 다리가. 이런 방법으로 1시간 동안 미남이랑 이야기를 했어. 좀 친해지고 나서 전화번호까지 따낸 나는 카페를 나섰는데 미남 하는 말이 난 돈 없는데. 뭐? 돈도 없어. 결국 나는 카페에서 10,000원을 날렸어. 뭔 놈의 커피값이 그렇게 비싸? 커피 한약 넣었대? 맛은 더럽게 없더만. 그래도 난 이미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남 하나 잡기 위해서 거금 10,000원을 눈물을 머금고 썼지. 그렇게 친해진 우리는 저녁까지 같이 있었어. 저녁 시간이 다 되자 난 저녁값 내기 싫어서 일찍 헤어지기로 했지. 돈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동네 근처까지 와서 헤어지려는데 갑자기 미남이 날 잡는 거야. 그리고는 대뜸 너 마녀냐? 헉헉. 무슨 소리야? 마녀냐니? 모른 척. 야, 연기 그만해. 티나. 너 고스 맞지? 너 마녀지. 알고 보니 미남도 고스였던 것이야. 게다가 마남이래. 노예 마녀까지 그러니까 주인 마녀가 있는 거잖아요. 충격. 드디어 제대로 된 놈 하나 잡았다 싶었더니 그래도 난 이번에 얼굴 반반한 마남 하나 얻었지. 마남 얻는데 10,000원은 너무 큰 돈 아닐까? 근데 이거 내가 왜 썼지? 하여간 나중에 만나면 내 특별히 마왕한테는 10,000원 한도 내서 밥 살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식구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었을 때는 길에서 마주치는 일이 드무니까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요즘에는 삥 뜯고 봤더니 식구더라. 뭐 이런 경우. 그리고 하나 이렇게 미남 만나서 아스바리 걸어봤더니 이게 또 식구들애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2003년 저희 4월 1일 고스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고스 빠찌를 돌려야겠어요. 그래서 이 고스 티 같은 거는 티 하나만 입고서 또 3개월 입으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고스 빠찌를 달아서 우리가 이 빠찌를 달고 길에 다닐 때 배지를 보고서 식구구나 그러고 다 구별하자.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는 고스 식구의 집 그래가지고 검은 도화지를 이렇게 막 하나 붙여서 우리 식구들 집을 이렇게 좀 알아봐야 서로 피해도 좀 안 끼치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안 부닥치도록 서로 조심합시다. 이 길에서 만나면은 별로 그렇게 식구끼리 좋은 일이 잘 안 생깁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 어느덧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금방 다 되고 말았네요. 이런. 자, 오늘 창밖에 보이는 여의도의 경치는요, 여전히, 여의도가 아니구나. 저건 한강이구나. 저희가 어디지? 뭐 약간 밤 경치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많지 않아서. 경치는 대단히 아름다우며, 오늘 날씨도 꽤 쌀쌀한 것 같아요. 상당히 춥습니다. 날씨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눈이 오는 듯 마는 듯 왔던 그 눈은 아직 극히 일부에 남아서 살짝 공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예, 항상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고스트 스테이션.
아니, 남도 아니고 프로듀서로서 그렇게 큰 소리로 웃어도 되는 거야? 형. 일생 도움이 안 돼요. 남이야, 남, 진짜. 맨날 생방. 참네. 자, 개차반에 난 아직도 보내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